오랜만입니다. 네, 교수님. 원래 전반기 마지막 네, 톨스토이 교육론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 교육론 뭐 책이 뭐 좀 오래전부터 나오긴 나왔는데 네, 그러다가 이번에 그 작년하고 올해 네, 톨스토이 사상선집이라고 하는 그 지금까지 나온 게 8권인가 6권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 중에 2권. 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나온 톨스토이 전집의 교육편. 네, 이게 한 권은 작년에 나오고 이번에 또 원래 한 권이 나오고 그 교육편을 이게 교육에 관련된 톨스토이의 글을 다 모아가지고 네, 번역한 게 이제 나와서 본격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톨스토이 교육론이 전체적으로 다 네. 소개가 된 셈인데 뭐 아주 기념할 만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바다 출판사도. 바다 출판사에 네. 나온 거. 목사님 또 그걸 다 읽으셨고 저도 대충 보긴 봤습니다만은 뭐 일단 그 좀 쉽게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1828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톨스토이가 그죠? 네, 벌써 뭐 한 100년 전 100년, 200년 전 200년. 200년 전 사람이네 그죠? 네, 이 사람이 뭐 그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네, 시골의 야스나 폴라냐라고 하는 고향에 와서 네, 21살 때 저희 집에서 이제 고향에서 교육 사업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교육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사실 뭐 우리가 보통 아는 톨스토이는 소설가지만은 네, 실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업은 교육가로서의 어떤 교육 사업입니다. 평생을 교육에 관련된 굉장히 일찍부터 출발했더라고요. 예, 이게 21살 때부터. 네. 그래서 그 당시엔 이제 농노 사회였고 네, 러시아가 아주 그 뭐 우리가 그 말하자면 뭐 흑인 노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그 당시에 네, 1800 19세기 초반은 아직까지 뭐 해방 전이 노예 해방 전이었습니다만 러시아는 더욱더 그 농노라고 하는 게 신분이 뭐 흑인 노예 이상으로 엄혹했죠. 그렇네요. 그 상황이. 근데 그 농노들의 자제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네, 그게 농노의 어떤 그 신분 해방 이상으로 네. 중요하다. 교육을 통한 정신 해방 같은 것에 대한 중요성을 톨스토이가 일찍부터 깨닫고 농노 자녀들을 중심으로 교육 사업을 합니다. 네, 근데 잘 안 됐어요. 사실 뭐 21살 청년이 뭐 쉽게 그걸 잘 할 리가 없겠죠. 근데 처음부터 톨스토이의 교육에 대한 어떤 그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네, 자유교육. 네, 아이들의 개성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아주 자유로운 교육. 네,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초반에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견해, 또 교육 사업의 어떤 실천, 그런 교육 사상과 교육 실천을 톨스토이가 했다는 점은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네, 지금도 우리나라 200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교육을 자유로운 교육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 톨스토이가 비판했던 그때랑 똑같던데요. 그럼요. 톨스토이가 보상과 처벌과. 예, 200년 전에 비판한 러시아 아주 그 당시 후진이었던 네, 러시아 사회의 교육을 거의 방불케 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개성을 존중하는 가장 자유로운 교육. 그러니까 뭐 뭐 등하교 시간도 그게 정함이 없고 교과서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네. 하는. 네, 그러니까 무슨 교육이라고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막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19세기, 20세기에 수많은 자유학교, 대안학교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도 뭐 간대학교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네, 그런 대안학교보다도 훨씬 진보적인 그런 선진적인 교육을 톨스토이가 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톨스토이의 이론 자체가, 교육 이론 자체가 뭐 엄청난 두께의 책.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예. 교육학에 뭐 또, 관해서. 그러니까 1, 2차 유럽 여행의 가장 주된 목적이 사실은 네. 서양의 교육 현실을 시찰하기 위한 것이었고, 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책도 많이 수집을 하고, 교육에 대한 그 경험도 많이 쌓으면서 또 교과서라고 할까? 가르치는 어떤 그 책도 자기가 만들고, 그죠? 네. 여러 가지 모색을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네, 네. 정말. 그러니까 네. 톨스토이를 사실 소설가 네. 또는 뭐 종교인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톨스토이에게 네. 그러나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오랫도록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천했던 게 교육 사업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정말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럼요. 네. 교육자였구나. 예, 예. 네. 그래서 교육 사상사, 교육학사에 있어서도 톨스토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네. 다루어지는데 어.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톨스토이 교육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네. 사실 어떤 교육 이론보다도 선진적이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데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톨스토이 교육론에 대한 이야기가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선생님 우선 그 읽으신 뭐 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제가 교수님의 이 내 친구 톨스토이 이걸 못 읽었어. 아, 못 이거 읽으셨어요? 왜냐면 도서관에 없고 제가 한번 주문을 했는데 그 예. 중고에 예. 했는데 나중에 또 중고 그게 팔렸다고 다시 또 취소하려고 또 연락이 오고 하여튼 뭐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아, 그건 별 관계 없고. 무엇을 가르치고 아니 그거 뭐죠? 무엇을 책 제목이 뭐죠? 예. 뭐 하여튼 바다 출판사에서 나온 네. 원래 교육론 책이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그것만 가르치- 예, 읽었는데요. 예. 그 하여튼 전체적으로 톨스토이가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그 이제 자기 그 농노의 자녀들과 직접 생활하면서 이제 그 작문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장면이 앞에 나오잖아요. 예, 예. 그거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사람인지 그 애들이 자기한테 가르쳐야 될 사람인지 뭐 이런 것도 막 생각하고 그 애들이 얼마나 예술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 있고 그냥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막 설명하고 그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 있던 교육 유행하던 교육 방식 거기 보면 직관 교수라 그래가지고 그 어떤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물의 그 뭐 실제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유행하고 있던 그 독일에서 들어온 그런 교육 방식을 이제 비판하는 네. 그런 것도 이제 톨스토이가 그냥 이상적으로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당대 현실을 현실에 도전해서 그것을 이제 일일이 비판하고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러니까 온몸으로 당대의 교육 현실에 이제 그 부딪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동적이었고. 네네. 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읽으신 책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제 교육과학 훈육이라는 제목의 네. 글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톨스토이 교육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글인데요. 네. 그것과 함께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가 누구를 가르치나, 네. 학생이 나를 가르치나,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나라는 네. 제목의 글. 네. 그 글도 역시 그 일방적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 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의 교육. 네. 그러니까 그때 교육은 교자가 이 뭐라 하나 이 가르칠 교자가 아니고 교제할 교. 아, 네. 사길교. 교육, 사길교 네. 그렇게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네. 아무튼 그 훈육과 교육이라고 하는 글이 네. 톨스토이 교육 사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거기 그 번역자가 물론 번역을 뭐 성의 있게 하긴 했는데 사실 교육과 훈육이라고 하는 그 톨스토이가 사용한 개념, 네. 그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하고는 정반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책, 그 글의 처음에 보면 뭐 영어의 education 네. 또는 뭐 education 프랑스어의 뭐 이런 어떤 그 서양어의 대부분의 말의 교육이란 누군가가 어떤 그 사람을 어떤 대상을 가르쳐서 어떤 형태로 집어넣는 네네. 어떤 걸 의미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건 그리고 반면에 또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그 영어나 불어에는 없고 독일의 빌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온다고 그걸 이제 번역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다 자유롭게 보다 폭넓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찍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닦아서 배움을 갖는 네. 이런 어떤 거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거긴 반대로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예, 네. 그게 도야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도야 같은 이런 개념이 훨씬 더 가까운데 네. 근데 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교육과 도야라는 훈육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훈육이라고 보냐 우리는 훈육이란 말은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훈육 주임 선생 있었습니까? 훈육 주임이라 훈육이랑 네. 훈육 주임의 훈육인데 훈육 주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이렇게 행동이 바르지 못한 아이들을 습관을 바르게 키운다 그런 의미가 네네. 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어에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하면 또 독일의 빌둥을 그렇게 번역하면 우리 현실에 혼란이 와요. 네. 훈육이라는 게 오히려 찍어 가르치는 거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원래의 의미에서는 네.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고 말하자면 그 보다 넓은 아이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네. 이런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조금 혼란스러운 번역인데 어쨌든 간에 이 톨스토이가 훈육과 교육이란 말을 구별하는 이유는 네. 그 당시 러시아에서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상 찍어 누르는 거 훈육이었다. 훈육이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네. 지금 말하는 훈육이었다. 네. 네. 근데 톨스토이가 말하는 훈육은 오히려 훈육이라는 말보다도 도야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느낄 정도로 보다 폭넓은 좀 더 자유로운 어떤 가르침.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네. 톨스토이 생각에는 네. 당시에 러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은 잘못됐다. 이건 강제 교육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네. 보다 자유로운 임의의 보다 개방적인 성격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훈육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은 이제 자유를 전제로 한 것이고 상호 간의 자유. 근데 훈육은 훈육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처럼 만들려고 좀 훈련을 시킨다고 해야 지금 되나요? 선생님하고 저 개념 혼란이 좀 생겼는데 아무튼 간에 톨스토이는 그 당시 현실의 강제적인 어떤 그걸 교육을 싫어했죠. 부정하고 비판하고 맞아요. 네. 보다 자유롭고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네.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맞아요. 그런 네. 교육을 네. 중시하고 그런 교육을 이제 자기가 그 교육의 목표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자, 그런 두 가지 교육,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개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딱 이렇게 구별합시다. 좋은 교육과 나쁜 교육. 네. 그럼 되겠죠. 네네. 그럼 자유교육과 강제교육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고, 그죠? 그렇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응, 네. 자유교육과 강제교육. 네. 자유교육이 좋고 강제교육은 안 된다. 네, 이라는 의미죠.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톨스토이는 강제교육으로서의 의무교육을 비판합니다. 국가가 맞아요. 그 주도하는. 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야말로 국가 중심 교육이잖아요. 네.
교육부 다 뭐 입시 제도니 뭐니 교과 과정이니 다 그걸 대학 교육까지도 관장하고 간섭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 교육이 진짜 국가 주도 교육에 톨스토이가 비판한 강제 교육이에요. 이거 고쳐야 돼요. 아니 제가 어제 어떤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고등학교 때 음.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음. 다 모범생 뭐 스타일이거든요. 뭐 비행을 저질러서 맞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엄청 많이 맞은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일반 나이가 몇인데? 뭐 한 명은 92학번이고 한 명은 88학번이라던데. 그러면은 네. 나이 지금 한 40대? 그래도 40대, 50대죠. 40대, 50대. 네, 50대죠, 둘 다. 둘 다 50대. 네. 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네. 옛날엔 더 했죠. 저도 선생님 제가 불량 학생처럼 보입니까? 저는 초중고 시절에 네.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우린 소위 그때는 단체 기합이라 그래가지고 네. 뭐 심심하면 선생님들이 막 군대식으로 폭행을 그게 가했어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현대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런데도 저보다 훨씬 더 한 20년, 네. 30년 어린 네,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이제 지금은 요즘에는 뭐 체벌이 좀 금지돼 있어가지고. 그 체벌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애들이 네. 다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네. 뭐 손짓 뭐 이렇게 이런 손짓만 해도 애들이 막 찍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고쳐진 셈인데 네. 체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생님. 체벌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부해라라고 하는 그쵸. 것부터가 문제인 네, 거예요. 네. 강요하는 거. 네. 그리고 교과서 한 권으로 가지고 100만 명, 2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수능이라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시험을 치게 하잖아요. 네. 사실 어떤 여러 가지 과목 중에 좋아하는 과목 학생에 따라서는 싫어하는 과목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학습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학생들의 어떤 그런 개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모조리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국가 주도의 강제교육. 네. 이게 톨스토이가 200년 전에 비판한 러시아 교육인데 네. 유럽 교육인데 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이걸 답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 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었다니 뭐 헛소리 하는데 사실은 학교 현실이 이 모양인데 민주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체벌 같은 건 없어지고 음. 좀 좋아진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수능이라는 게 예, 예를 예. 들어서 요즘에 이제 의대 열풍이잖아요. 그럼요. 의대 그것도 가고 문제죠. 이렇게 하려면은 그 정말 교묘하게 이제 그 꼬아놓은 문제를 정말 빠른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된대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훈련이 훈련이죠. 얼마나 잘 됐고 얼마나 그렇죠. 암기 훈련, 그다음에 뭐 풀이 훈련 이런 거죠. 참을성이 있느냐, 끈기가 있느냐 이런 왜 우리가 뭐 훈련 받으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을 보는 것처럼 된 거죠. 무슨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우리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순위를 매기고 이제 그런 그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수능이 여전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장 젊은 시기에 이제 자유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네. 그게 뭐 회사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네. 그러니까 이 경쟁 속에서 결국 성공하는 아이들이라고 해봐야 뭐 한 1%도 되지 않죠. 나머지 99%는 그 1%를 위해서 다 희생되는 아이들이죠. 자기가 왜 괴로운지 모르고 그럼요. 구조 안에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은 99%의 패자, 루저에 속할 때 자기 능력, 자기 노력, 네. 자기의 겉면 네. 이것이 스스로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처졌다, 네. 뒤처졌다 네. 라고 하는 또 열등감을 느껴야 되고 네. 맞아.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큰 병폐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요. 그럼 문제 이거는 뭐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사회 구조의 문화의 문제이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우리 사회보다도 훨씬 더 계급적이었고 가난했고 심각했던 어려웠던 그 18세기, 19세기 러시아 사회에서 네. 톨스토이가 그렇게 자유교육이라고 하는 네. 개성교육이라고 하는 창조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다고 하면 대단히 맞아요. 역사적인 의미가 네.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톨스토이 책을 읽고 톨스토이 교육,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만든 그 고향에 만든 학교가 지금 톨스토이 학교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에 한 100여 개 이상 그 행해지고 있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는 그 러시아 그렇게 교육하는데 왜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전쟁 일으키고 맞습니다. 뭐 그것도 사실 굉장히 뭐 교육만으로 일부겠죠. 그 교육은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그런 톨스토이 학교 같은 교육은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네. 것이고 뭐 이 러시아의 일반적인 교육은 뭐 우리나라 비슷한 그런 네, 상황이 아직 네.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론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데 그러나 교육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느꼈던 톨스토이의 어떤 네. 문제의식 네, 네. 이런 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루소를 했었는데 그 루소의 영향이 그럼요. 몇 면이 이렇게 예, 흘러가지고 예, 예. 그 페스탈루치, 톨스토이 다 영향을 받았는데요.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페스탈루치를 되게 또 비판을 그걸 하더라고요. 비판하죠. 네, 예. 그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고 그냥 교사였다?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인데 너무 심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러시아에서 이제 좀 이렇게 깊이가 없는 교육, 하여튼 그런 페스탈루치를 그냥 흉내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도 되게 비판을 해서 그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같은 영향을 받았잖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루소의 교육 사상, 교육론에 그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 루소 사상을 받아들인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교육 방법론이나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네. 이제 같은 공통점이라 한다면은 기본 철학 말하자면 네네. 아이는 순수하다, 아동은 그 착하다. 안전하게 태어난다. 네, 그야말로 성전설에 입각하는. 네네. 그래서 아이에게 배울 점이 오히려 더 많다. 네네. 그 순수함을 살려야 된다. 네. 교육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그 기본적인 그 아동의 그 선량함에 대한 확신. 네네. 이게 이제 루소로부터 톨스토이가 배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동시에 이제 그 톨스토이 이제 그런 점에서 루소 영향을 받았고 페스탈로치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페스탈로치는 말하자면 톨스토이가 비판한 그런 국민교육론, 좀 이렇게 좀 이 강제교육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짜여진 그리고 좀 이렇게 제도화된 그런 교육을 주장했다는 그래서 널리 점에서 퍼졌나 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스탈로치의 교육 이론이 보다 보편적인 네네. 일반적인 근대 교육 이론을 할 수가 네. 있죠. 네, 저도 예전에 페스탈루치가 교육자라는 거는 많이 배웠지만 그렇죠. 톨스토이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톨스토이 교육론은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음. 왜냐하면 그 뭐 톨스토이식으로 학생 하나하나의 개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네. 그 어떤 굴레가 없이 네. 틀이 없이 네.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방법론, 교육 방법론, 톨스토이가 말하는 뭐 수업이나 뭐 교수 방법 이런 것은 네. 굉장히 이상적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네. 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네. 되는 경우에는 네. 대중교육의 차원에서는 네.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진짜 규모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게 예. 톨스토이는 그
그 당시에 이제 농촌에 농촌이 뭐 이렇게 말도 막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읽고 쓰기조차 배우지 못하는 그런 민중들이 많으니까 뭐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제도를 갖춘 학교 몇 개 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현실에 맞게 거기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그냥 뭐 닭장에서라도 학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좀 민중적인 관점으로 교육을 이제 접근하는 맞습니다.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는 학생 수가 일단 작고 그다음에 그 교사도 뭐 봉급을 조금 주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모셔올 수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숫자 때문에 또 저 자유 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 자체가 뭐 어떤 국가 규모의 물론 이것도 국가를 생각하는 거죠. 국가가 이제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돈 많이 들여서 막 학교 짓고 이제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지역 일종의 지방자치적인 그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다 위임해가지고 네네.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그 동네의 필요에 따라서 학교 세울 수 있게 허용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유교육을 해라. 이런 관점이니까 이제 기본 그 대상 자체가 귀족이나 뭐 이런 엘리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읽고 쓰는 거 배울 기회도 얻지 못하는 이제 농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서 그런 또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좀 더 고등교육이라든가 대학 교육에까지 오게 되면 톨스토이가 말한 좀 그런 저변의 네. 그런 민중교육 차원의 방법론이 네.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대학 교육도 톨스토이가 말한 자유교육의 방식이 오히려 더 유효하지 않나. 네. 오히려 대학이야말로 그런 것이 더 권장되고 해야만 그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이나 네. 이런 것을 더욱더 그 개발시킬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 톨스토이 사상, 특히 교육 사상이 저는 톨스토이의 어떤 문화이나 또는 종교나 네. 이런 톨스토이의 사상 전반과 네. 굉장히 깊은 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선생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뭐 톨스토이 도덕의 미치다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뭐 사실 제가 이 책을 내 친구 톨스토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네. 이 책의 서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책을 쓰게 된 한 뭐 10년쯤 전의 일이 같은데 네. 누가 왔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이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도 오시고 뭐 흔히들 그런 이야기 묻잖아요. 아 선생님 뭐 책 한 권 추천해 주십시오. 뭐 네. 읽으면 좋겠습니까? 네. 뭐 많이 말고 한 권만 추천해 주십시오. 평생 제가 네. 제대로 한 건 추천받고 싶어서. 뭐 그런 네.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제가 대뜸 다른 애들은, 다른 학생들, 다른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권하면 톨스토이를 읽으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학생이 딱 저를 막 노려본다 그럴까, 꼬라본다 그럴까. 어머나. 네. 선생님 그런 꼰대를 읽으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만 네. 뭐 톨스토이가 도덕에 미쳤다면서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라고 하는 뭐 현역 고려대학 교수인가 뭐 하는 분이, 선생님 저 고려대학 나오셨네, 그 쓰신 책 제목이 그래요.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 그래서 근데 뭐 그 책은 물론 뭐 도덕에 미치다라고 하는 말을 뭐 여러 다른 의미로 써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아무튼 그 말이 책 제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꼰대라는, 그러니까 도덕 선생, 아까 훈육 선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통 훈육 주임, 네. 도덕 선생이 하잖아요. 네. 아주 고리타분하고 말하자면 뭐 학칙, 교칙 같은 거에 위반했다고 해서 막
체벌하고 가하고 이렇게 좀 모욕을 주는 그런 훈육 선생의 어떤 그런 꼰대상 네. 이런 식으로 톨스토이를 애들이 이미지화해 있더라고요. 그 출판사에서 이름 정했지 싶은데. 뭐 예, 그랬을 네. 수도 있겠죠. 뭐 네.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하면서 네. 그런 뭐 그 책을 제가 비난하자는 건 아니고 네. 뭐 그 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유감을 있다라고 하는 이 책에 쓰긴 썼습니다만 네. 아무튼 저는 톨스토이를 네. 아까 우리가 교육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톨스토이 사상의 핵심은 저는 자유라고 봐요. 네. 네. 자유, 네. 자유, 자연. 네. 뭐 자치까지도 좋다. 그래서 저는 삼자주의의 어떤 가장 그 훌륭한 그 모범이 톨스토이가 아닌가라는 제가 자유, 자치, 자연이라는 삼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톨스토이야말로 도덕에 미치는 그런 꼰대 훈육 주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반대인데 그죠? 오히려 반대라는 네,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대의 도덕에 항상 그 도전했고 네. 비판했고 네. 그걸 벗어나려고 했고 그것은 뭐 일반적인 도덕은 물론이거니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규범이라든가 네. 또는 뭐 교육이나 사상이나 문학이나 이런 모든 전통적 규범에 대한 네. 반항을 한 사람이 네, 톨스토이인데 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추구한 사람이 톨스토이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톨스토이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톨스토이에 대해서 네. 좀 찬탄의 감을 네. 금치 못하는 사람인데 네. 저도 정말 교수님 말씀에 너무 이제 공감을 하고요. 예. 이번에 이 책을 읽고 알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러시아 정교회 네네. 그게 이제 강한 분위기에서 사실 제가 그 훈육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것이 거기도 보면 교회 교육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 교육. 이제 모든 게 다 종교 교육이었잖아요. 어느 이제 사회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주입해서 이제 그 사람 이렇게 자기 안으로 이제 이끌어 들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뭐 전도 같은 것도 사실 좀 그런 거잖아요. 강제교육이죠. 강제교육 일종의 강제교육이죠. 그러니까 나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 이게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교회 교육하고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대학 교육도 그 당시에 다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가지고 이제 학생을 자기의 그 이상을 학생들한테 집어 넣으려는 그런 이제 교육 스타일, 강제교육, 예. 주입교육. 여기에 예. 대해서 이제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을 이제 배워야 되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거기서 이제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왜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당했잖아요. 파문당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교회 교육에 이제 정면 도전하면서 이런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또 나중에 보면은 그 모든 교육의 기본이 종교적 그 도덕적 교리에 기반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 이 책에 물론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네. 예. 근데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공자 마호메트도 나오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여러 이제 이제 기본 이상을 거기에 두고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을 읽어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위대한 영혼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제 사상에 기반해가지고 모든 교육이 펼쳐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근대 교육으로 이제 러시아가 확 바꾸면서 그러니까 지식을 단편적으로 다 가르치기는 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도덕이 미치다라는 제목이 왜 나는지 알겠는데요. 인간이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 도덕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공허한 교육이다. 그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서 저도 사실 항상 그런 뭔가 느낌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톨스토이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성찰이 그러니까 꼭 배워야 되는 것만 안 배운다는 거예요. 이거 빼고는 다 배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근대 교육의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저도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 저도 동의하는데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우리가 벌써 도덕이라는 말을 아까는 이제 도덕에 미치다라고 하는 게 부정했으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네. 했으면서 역시 톨스토이는 도덕을 강조했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네.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이제 이 도덕이라는 말을 좀 우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톨스토이가 위대한 종교 경전, 네. 뭐 성경이나 네. 또는 이 고대 종교의 경전 같은 것을 어떤 그 교육, 말하면 가르침의 교재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것을 그 가치를 인정한 것은 그런 것이 제도화된 종교로서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렇죠. 네. 자유로운 교육의 방법에 네. 의한 네. 정신교육.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러시아 그 당시 19세기 초엽에도 이미 톨스토이는 굉장히 도덕적인 또 정신적인 타락을 경고한단 말이에요. 네. 그 뭐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뭐 네. 주제가 있기도 한데 네. 그런 식으로 또 정신성, 인격성, 인간성을 상실한 네네. 그 상태에 그걸 있는 지적하는 거죠.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네.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 어떤 뭐 돈이나 물질이나 네. 권위나 뭐 이런 권력이나 전쟁이나 네. 이런 모든 그런 악에 맞서기 위한 정신적 능력, 네네. 맞아요. 그것을 함양하기 위한 네. 그 말하자면 경전들의 네. 인식, 제인식, 네네. 이걸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네. 거죠. 그 점은 결국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결국은 이제 뭐 뽑아낸 게 사랑이고, 네, 예, 신을 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이 하나에 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묶이는데 그 모든 도덕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신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또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결국 이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하는 그 행위 안에 모든 거기서 사실 신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사랑하는 그 안에서 모든 도덕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저도 그 톨스토이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와 사랑.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이 톨스토이의 사상을 접하고 나면은 이 정신이 좀 웅장해진다 그러나 예. 진짜 기본적인 예. 그 기반이 좀 정신의 기반이 좀 깔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조금 이제 그 점에 오히려 이제 그 문학하시는 분들이나 네. 특히 이제 뭐 이런 분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나온 톨스토이 평전 같은 거 뭐 이게 방대한 뭐 윌슨이 쓴 톨스토이 평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한국에 또 뭐 노은 그 러시아 문학 하시는 분들 아까 그 뭐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 이런 네. 책을 쓰신 분들의 입장은 네. 대체로 그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비롯해서 안나 까르리나까지의 어떤 그 문학적인 성취도가 높은 작품을 쓴 작가 톨스토이, 소설가 톨스토이를 높이 평가하고 안나 까르리나 이후에 이른바 종교적인 전향, 뭐라 그래야 고백이라든가 또는 뭐 부활이라든가 이런 네, 저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좋던데. 이반 일체 죽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톨스토이 후기의 어떤 그런
종교적이고 이런 것을 추구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문학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좀 그런 점을 오히려 좀 도덕에 미쳤다라는 식의 어떤 좀 그런 식으로 좀 평가하는. 네. 그래서 톨스토이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네. 저는 그런 뭐 러시아 문학을 하시는 소위 전문가들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문학적인 성취도 그러니까 문학 전문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톨스토이가 지금 뭐 인류에게 네.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전자보다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수님의 톨스토이 이해가 음. 좀 더 총체적인 톨스토이에 더 가깝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면 본인 자신도 뭐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 이런 거 쓴 거 나중에 좀 후회했다는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그 일생 동안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될 그런 측면들을 굉장히 깊게 다 고민을 했더라고요. 뭐 사적 소유에 관한 거라던가 인간의 뭐 욕망에 관한 거라던가 이제 사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보통 고민 안 하고도 막 많이 살지만 누구나 또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을 다 짚고 깊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마지막에 이제 인간에게는 자유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이제 간 거 보면은 일생 동안 이제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진하게 살아가지고 뭔가 사실은 빛을 던져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네. 방금 선생님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간디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렇죠. 네. 뭐 마틴 루스킹이나 뭐 지금 비폭력 운동이나 네. 뭐 또는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교육 문제도 사실은 20세기, 21세기까지 네. 이런 자유교육 운동, 네. 교육개혁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모범이라고 해도 네. 좋을 게 이제 톨스토이 교육론이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톨스토이 교육사상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네. 평가할 필요가 있고 맞아요. 또 그게 그의 어떤 그 문학이나 네. 다른 뭐 종교나 네. 이런 어떤 사상의 측면, 예술 측면하고 무관하지 않고 네. 톨스토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훨씬 더 아까 선생님이 요약하신 자유와 사랑이라고 네. 하는 개념으로 네. 통일될 수 있는 네. 사실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도 그런 주제예요. 네. 뭐 톨스토이가 자신의 작품을 난 그 별로 옛날에 내가 쓴 건 안 좋아라고 이야기한 거는 나중에 이제 네. 좀 뭐 겸손일 수도 있고 또는 후기에 자기가 체득하게 되는 보다 종교적인 네. 그런 정신적인 네. 그 원리를 강조하기 위한 그렇죠. 이야기일 네, 수가 있는 맞아요. 거죠. 네. 여전히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는 문학적으로도 위대한 작품이라는 네. 걸 우리 부정할 수가 네. 없고 또 사랑과 자유라는 주제에 뭐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가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톨스토이의 전체 사상과 통일되는 네. 일치되는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톨스토이의 교육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거는 더욱더 어떤 분야보다도 톨스토이 사상 중에서 네. 우리 현실 네. 또 나아가서 뭐 세계 현실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인류의 현실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네. 아닌가. 네. 200년이 지났지만 톨스토이는 여전히 우리가 읽어야 될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제가 참 톨스토이가 좀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자라고 하기는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질적 평등보다는 모든 인간이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기반이 잘 갖춰질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네네. 그런 평등한 교육에 대한 네네. 관심?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일생을 관통하는 그의 관심사였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실험
그 학교 실험도 했고 톨스토이가 쓴 교재가 지금도 러시아에서 뭐 사용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이론가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거기 뛰어 들어가지고 실제 가르쳤고 네, 가르치기도 하고 교재도 만들고 많은 공부를 교육학에 관한 당시 뭐 서유럽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접 탐방했고 네, 러시아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교육의 현실을 다 탐구를 해서 굉장히 밀착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인류에 대한 사랑, 그의 이웃 사랑의 실천적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사실 이 책을 보고 정말 톨스토이를 좀 이게 뭐 선생님 내 친구라 그랬는데 네, 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이 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한 그런 고민들이 다 우리와 관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교수님이 왜 내 친구 톨스토이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예. 오늘 톨스토이 교육론 네. 대단히 감동적으로 읽으신 네, 거 잘 들었습니다.